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 농민단체들이 태풍 피해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지난 한 달 동안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이 잇따라 내습하고 가을 장마까지 이어지면서 도내 농민들이 생계조차 곤란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마늘 등 노지작물의 경우 대체작물 판로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전남도가 특별 예산을 편성해 벼 피해 수매 지원, 노지 채소 생계비 지원, 과수 등 지역별 긴급 피해 지원 등에 즉각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벼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의 간편 조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태풍으로 인해 벼 피해가 잇따랐지만 간편 조사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간편 조사 비율을 9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또 태풍 피해가 큰 전남에 대해서는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지 조사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의 최고 관광 명소로 떠오른 낭만포차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소음과 교통 민원으로 낭만포차 이전이 대두됐고 이전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여론조사까지 시행하면서 이달 초 새로운 장소로 포차를 이전했는데요. 반응은 어땠을까요?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낭만포차가 종화동 해양공원에서 거북선대교 아래로 이전한 건 지난 3일. 평일 이른 저녁인데도 거북선대교 밑은 화려한 조명과 인파로 북적입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사실 이 딱새우회를 좀 접하기가 힘든데 정말 맛있고 가격 대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로 이전한 낭만포차 중앙에는 탁 트인 공간이 있어 어느 위치든 밤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전 장소보다 쾌적해졌다는 평이 많습니다. 저기는 좀 지저분하고 좀 좁고 앞에 상가들도 많고 좁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좀 애들이 뛰어놀아도 될 정도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상인들도 장사가 수월해졌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마다 상하수도와 전기시설이 갖춰지면서 예전처럼 좁은 도로 위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군분투할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난장에서 저희가 이제 막 요리를 하고 보면 도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연이나 먼지나 이런 부분에서 음식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갇혀진 공간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위생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지만 다리밑이라는 위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고 아직 화장실이 완비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맞아요. 이게 옮겨졌다고 하는데 다리 밑이라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밤바다를 즐길 수 있어 여수의 주요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는 낭만포차. 새롭게 시작된 낭만포차가 기존에 지적받던 문제를 해결하고 옛자리의 명성을 이어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차량 동원이 사전투표일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치러진 4번의 선거에서 17건의 불법 차량 동원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5건이 사전투표일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사전투표일에 관리 감독이 약한 데다 교통 불편 지역 유권자들에게 선거 당일에만 편의가 제공되기 때문으로 보고 적극적인 단속과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573도를 맞은 황글날이었습니다. 올 초 황혼기의 글을 배워 책까지 낸 순천의 할머니 작가들을 이번 한글날이 새삼 뜻깊게 다가올 텐데요. 박민주 기자가 이들 할머니 작가들을 만나봤습니다. 올해 69살의 황지심 할머니. 군대 간 오빠가 보내준 편지를 읽지 못했던 어린 시절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글을 읽지 못했던 할머니는 이제 에세이 작가가 됐습니다. 3년 전 깨우친 한글 때문입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답장을 못 해줘서. 전번에 이제 이 책 나왔을 때 갖고 갔어요. 팔남매가 다 보고 눈물 났어요. 올해 76살의 장선자 할머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시절을 작품에 투영시켰습니다. 글은 황홍기 제2의 인생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도 이렇게 글을 몰랐다가 배우고 본 게 세상이 다시 백이고 글을 배운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참 몰랐어요. 순천 소녀시대로 불린 20명의 할머니 작가들은 내년에 두 번째 에세이집을 낼 계획입니다. 할머니 작가들은 미국에서 그림책 전시회를 갖고 공감과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녀시대 어머님들의 성공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다른 책들도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저마다의 사연으로 제때 글을 배우지 못했던 할머니 작가들. 우리 말과 글은 인생 2막을 열어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워온다는 이유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웠던 한글 기초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는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읽기 곤란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한글 교육 책임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국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말의 재미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끝말 읽기와 말 덧붙이기 과정을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놀이를 하듯 즐깁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지난 2017년부터 달라진 초등학교 국어 교육 모습입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 한글 교육이 68시간으로 기존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1학년은 한글 읽고 쓰기 등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받아쓰기 등이 사라졌고 2학년은 학생 개별 심화 지도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처음 학교 오는 학생들이 한글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한글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교육청 조사 결과 전남 지역의 읽기 곤란 학생은 전체 초등학생의 3.4%인 540명. 도소벽지와 농어촌 지역이 많아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이들 학생들의 한글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이 의심되는 학생들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움을 주고 있고 읽기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별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수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한글 교육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읽기 곤란 학생들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돼 교육당국의 해법 찾기에도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광주교대 학생의 희생에 대해 학교 학생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을 움직인 힘은 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공감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새벽 광주교대 2학년 박모 씨가 교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28살 백모 씨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이 도로를 지났습니다. 학생들은 이곳 교문 앞 도로에서의 또 다른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자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박 씨 사고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공감한 학생들은 매주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학생들은 2달 동안 경찰과 지자체에 학교 주변 도로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은 교문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모르는 학생에게 이를 알리는 등 추가 사고를 막을 자체 홍보 활동도 했습니다. 최소한 같은 학교의 학우로서 그리고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경찰은 학생들의 요구에 사고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곳에 과속단속 카메라와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도 심야 시간 외에도 저희들이 이동식 무인 단속 카메라를 상시 운영해가지고 운전자들의 감속을 유도하고 있고요. 광주교대 앞을 지나는 필문대로와 서암대로에서는 지난 2달 새 사망사고가 5건 잇따르며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학우의 죽음에 공감한 학생들의 외침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 지역 내에 올해에만 100대가 넘는 방범용 CCTV가 추가 설치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방범용 카메라 설치에 6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상반기 34군데에 91대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6군데 13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수 지역에는 1,765대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지난 2012년 통합관제센터 개소 이래 3,940건의 사건 사고에 대응해왔습니다. 지난해 국토부의 2019 도시재생 한마당 개최지로 선정된 순천시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향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오는 24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19 도시재생 한마당 개최에 맞춰 국토부와 전남도, 순천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도시재생 한마당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역사, 생태, 문화, 그리고 사람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큼이나 기온이 오르겠고요. 또 공기도 내내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마저도 거치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다시 오르겠고요.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단 동풍이 불어들면서 내일 오후부터 주말인 모레 사이에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쪽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중부를 중심으로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남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19호 하기비스가 여전히 슈퍼 태풍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 일본 남단을 통과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기압 차이가 커지면서 내일 오후부터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